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그 식상 강의 다 끝났고, 이제 재성 강의로 넘어갈 차례거든요. 오늘 재성 강의 첫 시간이라, 식상 강의 했을 때처럼 목일간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간목일간. 간목일간이 이제, 재성이 토죠? 토. 네. 제가 편제부터 했었어야 됐나? 정제를 준비했거든요. 기토가 정제고 무토가 편제죠? 네. 정제부터 공부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제는 번뇌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번뇌의 시작이다. 재성은 이제 소유해야 되니까. 네. 재성 이제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편제는 좀 다루는 거고 정제는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아끼고, 그쵸?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정제도 아까 번뇌의 시작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내가 이렇게 애착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애착을 갖고 있는 건데 정제가 이제 생기려면 우리가 식상으로 생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식상생제 얘기도 하셨지만 그럼 보통 식신과 상관으로 우리가 정제 공부 먼저 할 거니까 정제를 생한다고 봤을 때 정제가 이제 어떤 사주든 다 정제가 있잖아요. 근데 정제라는 우리가 기본 개념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집착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끼니까 누구랑 나눠 갖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제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무식상의 정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식신으로 정제를 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상간으로 정제를 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식신으로 정제를 생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가 정제를 가장 아껴요. 왜냐하면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남 신경 잘 안 쓰고 꾸준히 내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던 일로 내가 너무 갖고 싶고 내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식신으로 정제를 생하고 있는 사주가 있다면 이 정제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제보다 훨씬 더 소중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 만들었고 그것도 내 식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식신으로 정제를 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편제가 혼잡인데 제가 이론 성격이잖아요. 이런 지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남들이 보면 독특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아껴요. 그러니까 제가 편제로 이렇게 확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막 해보자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정제로 제가 아낄 때는 요런 펜 하나도 남이 만지는 것도 싫어요. 내 거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요? 소정이 왜 그래? 식신으로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상관은 내가 남도 의식하면서 너에게 좀 보여주는 그런 액션도 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나가서 뭐 이거저거 해보면서 정제를 취득한 거지만 식신은 오로지 하나를 해서 정제를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으로 생제하는 것과 식신으로 생제하는 거는 정제를 바라보는 일간의 입장이 심리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구당은 십성 심리가 되게 강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의 십성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렇게 어떤 십성과의 조합이었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제 들어가기 전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생님도 지금 상관으로 정제를 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제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신으로 생하게 되면 그 정제가 되게 소중해요. 굉장히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려주기도 싫고 누가 가져가는 것도 싫고 그런 소유욕이 있어요. 나만 갖고 싶고. 식상이 없으면 좀 특이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갖고 싶은 거잖아요. 나의 액션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액션이 빠진 거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돈 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싶으니까 갈증은 많을 수 있겠죠. 수단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는 식신으로 내가 식신적인 행위를 해서 재성을 가졌을 때 그 마음하고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경험이 들어간 거니까. 내 액션이 들어가고. 그래서 정제는 그런 십성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십성이다. 근데 이제 간목에 기토가 우리가 정제잖아요. 우리가 그 일간심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 이제 기토의 일간심리는 간목 입장에서 겉심리가 정제죠. 그렇죠. 경금 입장에서의 속심리가 정인이죠. 그리고 기토는 어떤 토예요? 개발이 좀 된 토죠. 그렇죠. 그냥 불모지의 땅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토예요. 이게 정제인 거예요. 그거를 간목이라는 첫 번째 우두머리, 호기심, 시작하고 앞으로 나가려는 곡직 운동을 하는 이 사람이 이 간목이 기토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수업에 처음에 이게 작년에 첫 시간은 아니 작년에 그 첫 번째 파트에 우리 그거 했죠. 청간합. 갑기합 하잖아요. 그렇죠? 갑기합은 뭐가 되죠? 갑기합은 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간목은 좀 양간이고 이렇게 확 나가는 성질이 것인데 기토라는 거를 만나서 얘가 무모해지지 않고 기토와 합쳐져서 좀 이렇게 실용적이 된다. 라고도 얘기하고 간목이 포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버리고 기토만 쳐다본다. 어떤 데에서는 좀 쪼잔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보통은. 그쵸? 그럼 그 말도 맞겠죠? 틀린 거는 아닐 거예요. 이제 십성이 정제라는 십성을 봤을 때. 근데 갑기합은 토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가 보통 뭐 정의만 목은 음란지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기합 토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아시죠? 중정지합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중자죠? 가운데 중자예요. 이거는 발을 정자죠. 우리가 목화, 토, 금, 수를 배웠을 때에도 토는 신의, 믿음, 안전, 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간목이 막 나만 알고 고집스러울 수 있는 간목이 무토가 아니라 기토를 만나서 중정지합을 하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남과의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안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천간으로 만약에 간목일간이 갑기합이 되어 있으면 중정지합이니까 치우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천간에서 갑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기토와 합을 했으니 쪼잔하다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목을 버리고 토를 향해 이 중용을 향해 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목이 보통은 뭐 무토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만 기토를 만났을 때의 어떤 실용성 무모함을 버렸지만 대신 선택하는 어떤 합리적인 성분 그리고 상대방과 이렇게 맞춰가는 성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갑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성분도 갑기합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도 이런 성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갑기가 천간에 딱 들어가 있는 또 예를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송혜교 씨가 천간에 갑기합을 하고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16년에 기해 월에 갑진 1이고 갑진 일주이신 거잖아요. 이분은 갑기합을 하고 계시죠?
요게 정제고. 이거 뭐예요? 정관. 우리가 십성적으로도 정제, 정관이 있으니까 무모하지 않다고 알 수 있겠죠. 간목이 무토를 보면 이것도 해보고 목국토, 이것도 해보고 목국토, 이것도 해보고 목국토를 하는데 기토를 보면 갑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모하지 않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더라도 기토라는 곳에서 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이게 약간 그 반듯하잖아요. 천간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배우님의 이미지라던가 그런 게 되게 여기하고 맞지 않나요? 간목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하고 같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이렇게 봤을 때 사주를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사주만 보면 나는 얘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이혼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근데 나중에 나는 송중기가 그런 외국의 자유로운 여인과 결혼하는 걸 보고 송중기 사주를 보면서 외국인이니까 살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차라리. 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우리가 정말 송혜교라는 걸 빼고 봤을 때 이 사주에 그렇게 이상함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편인격이죠. 그러니까 장생이에요. 장생이에요. 그냥 장생 같은 모습도 있겠죠. 이 친구에게. 착한 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그 외국 순혈 지사들한테 되게 많이 그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하시다가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 기부도 많이 하시고, 예. 그쵸. 그분들을 위한 뭐 어떤 영화도 만들어서 다국적인 언어로 만들어서 그것도 배포하시고, 그쵸. 막 소아암도 기부하시고, 기부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 기부도 많이 하시고, 뭐랄까. 만약에 간목이 경금이 이분이 있으셨다면, 이가 물론 이제 십성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뭐 금금목 이걸 떠나가지고 간목이 만약에 경금이 있었다면 경금적인 일에 관심이 더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경금과 신금을 비교했을 때 경금이 좀 실질적인 열매라면 신금은 완전 그 원초적인 거잖아요. 씨앗 같은 거.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사실 그 일을 많이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쵸? 만약에 이런 신유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씨종자 같은 건데, 우리가 오늘 간목의 기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간목은 을목이 될 거고, 을목은 경금이 될 거예요. 이게 다시 신금이 될 거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분이 송중기님하고 결혼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준비해왔는데, 그쵸. 무신년에 결혼하셨어요. 2016년에. 병신년에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2년이 됐다가 헤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주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 거를. 근데 이 사주에서 송중기님 일주가 신유일주예요. 신유일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만나셨겠죠. 이분들이. 근데 이제 요 시기에 만나서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였냐면 태양의 후에 이때 같이 작업하고 그래서 뭐 이때 결혼을 하셨대요. 이게 지금 김은숙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자진 운동할 거죠. 신자진 운동을 해서 뭘 만들죠? 임수를 만들죠. 그럼 신자진 운동을 해서 임수를 만들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2022년, 이민년이겠죠. 이 사이에. 맞죠? 그러면 이때 2022년 이민년에
이때, 그러니까 송혜교님 말고 송혜교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건 송혜교님만의 일은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송중기님도 같이 결혼했으니까, 이 시기에 송중기님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송중기님은 어쩌면은 16년에 결혼을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요때 와서 다른 분과. 맞아. 이해하셨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23년이 계묘년이죠. 이때까지 송혜교님은 뭘 하셨냐면 2016년에 이 태양의 김은숙 작가하고 작업했다 그랬잖아요. 이 시기에 다시 김은숙 작가하고 작업한 더 글로리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해하셨죠? 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신자진 이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은 또 갑진년이죠? 2024년이 갑진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거는 백호잖아요. 원진이잖아요. 갑진 백호가 원진 걸렸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영화가 나왔어요. 검은 수녀들. 테마하는 거. 테마하는 거. 수녀님으로 해가지고 테마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게 그때 이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분의 대운을 보니까 대운이 어떻게 됐었냐면, 지금 이분이 이렇게 여자니까 이게 순행하겠죠? 순행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흘렀어요. 지금 요 대운이 있고, 그쵸? 그 전에 요런 대운을 지나오셨겠죠. 그럼 안방이 어때요? 임묘진 하겠죠? 맞죠? 그럼 이 시기에 안방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비겁들이 그럼 이분이 결혼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지. 어려웠겠죠. 요런 시기들이 있었고, 우리가 또, 이건 확정할 수는 없지만, 요런 진토, 특히 여기도 진토잖아요. 우리 선생님, 금묘하실, 우리 이렇게도 보잖아요. 요 시기가 진토가 있는데, 여기 또 갑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임묘되죠? 진토에 임묘되는 거? 임수와 신금이죠. 신금 이분에게 뭐죠? 그쵸. 그러면 이분은 이제 요런 시기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가 이렇게 진요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차라리 이분은 안방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쵸? 육합해서 그냥 너희를 하고 나의 일을 하다. 때가 되면 또 만나고, 요런 식으로 지내시는 게 누가 생기더라도, 그쵸? 아니면 처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시면 좀 이렇게 배우자 자리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이 사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도 해봤어요. 그리고 좀 갑진이 이게 지금 그거예요. 복음운이에요. 복음운. 내가 갑진일주인데 똑같이 갑진이 들어오고 복음운 해도 있잖아요. 세운으로 들어오는 거. 갑진년에 이분이 그 검은 수녀들 말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뭘 찾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복음운을 어떻게든 뭔가 하시고 지나시긴 하셨겠죠. 복음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갑진인데 나랑 똑같은 갑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건 대운으로 온 거니까 똑같이 갑진이 와서 갑진하고 세운에 무슨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같이 얘하고 나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을류일주라던가 이렇게 편관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똑같이 편관 가진 애가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래도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대외적으로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사주만 봤을 때는 이분이 그렇게 저는 나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좀 반듯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많이 봤고 또 이분의 팬이기도 하고 제가 좀 그 사람이 이렇게 사주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반듯하고 이런 거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팬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남성 편력이 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정감스럽고 그래 보이지 않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치, 그 소문이 또 너무 막 난무하긴 했잖아요. 그런 소문이 좀 난무하긴 했는데, 그거 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해주는 사주이기는 해요. 우리가 그 송혜교님이 누구랑 같이 작업하면 남자 배우 잘 되잖아요. 그쵸? 예, 네, 다 잘 되잖아요. 작품도 잘 되고, 나도 빛나지만 사실 이 친구를 더 이렇게 올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진요한 말고 합하는 것도 사실은 없고, 오히려 이분은 재생관 해주는 사주예요. 재생살 해주거나 막 이런 사주가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까 그 중정지압을 말했던 거는 뭐냐면 이분이 뭐 어찌됐든 이미지가 어찌됐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수문이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확실한 일이니까. 그쵸.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착하잖아. 우리 장생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장생. 착하다. 장생 착해요. 응, 착하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갑진대운이니까 이분이 그때 그 유키즈인가 거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코미디 영화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갑진에는 우리가 갑진년에 그 아까 검은 수녀들 같은 거 찍으신 것처럼 백호살이잖아요. 그런 뭐 이거 원진이잖아요. 그런 류의 것들을 그것도 사실 그 뭐지? 더글로리도 살짝 원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의 것들이 어쩌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요렇게 계묘 같은 때 있죠. 요런 때에는 원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묘목이 딱 들어가면 여기 다 합을 해주거든요. 그 원진 기운이 풀리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이분이 원진 기운적인 어떤 일들이나 만약에 배우들이니 배우분이시니까 역할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돌아오면 아무래도 요런 운을 쓰는 게 이분한테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 이렇게 육합하는 영화를 찍든가, 멀리서. 그쵸?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갑기합은 이런 거다. 그냥 갑기합은 좀 반듯하다. 쪼잔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잠깐 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제만 생각하고 아끼는 이런 모습보다 갖고 있는 것들로 막 뭔가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쪼잔해 보이진 않고 오히려 그게 좀 더 중정지압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주를 볼 때 천간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도 감안해서 같이 봐야지 그냥 정제합을 했다고 쪼잔하다로 끝나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토가 지지로 내려오면 축토와 미토가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못 쓰죠? 기토가 내려오면 축토와 미토가 돼요. 축토와 미토가 간목과 경금과 무토의 뭐죠? 천을기인이죠. 그렇죠? 왜 천을기인인지 아세요? 사실은 고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그때 천간 그 3기 같은 거 얘기 말씀드렸을 때처럼 한 번씩 뭐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궁리해 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하필이면 간목과 경금과 무토는 충미가 천을귀인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쵸? 우리가 충미를 보면요. 얘는 기토죠? 그쵸? 지지로 인묘진부터 인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려니까 좀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지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거하고 이게 지금 천을기인이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는 양이죠. 여기는 음이고 축미는 음과 양을 이어주는 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토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축토는 무슨 운동을 하죠? 축토는 사유축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임묘되는 게 경금이 임묘되잖아요. 열매가 임묘되잖아요. 그렇죠? 축토는 압축을 막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인으로 확 나갈 거죠. 그렇죠? 마치 화살을 탁 당겼다가 탁 쏘는 것처럼 이런 당김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토 자체에는. 근데 요거는 이 열매를 잔뜩 다 잘 만들고 이 열매를 다 요 안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간목을 위해서. 그렇죠? 얘는 임목으로 나갈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토와 목이 있을 때 목극토라고 하죠. 목극토라고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축토와 임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토가 인을 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이 축토가 어때요? 귀하죠? 천을기인이겠죠? 그쵸? 너무 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천을기인이에요. 그럼 미토는 왜 천을기인일까요? 아까도 제가 그 목의 스토리를 오늘 많이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간목이 뿅 태어났어요. 간목은 뭐가 되려고 태어났어요? 간목은 경금이 되려고 태어났죠. 그쵸? 간목으로 태어나서 울목으로 자란 다음에 경금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그게 간목이 해묘미 운동을 할 거죠.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할 거죠. 해묘미 운동을 해서 여기 임묘가 되지만 간목이 사라지는 건가요? 간목이 더 성장하는 거죠. 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목이 길하면 금이 만약에 채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우리가 원했던 그러면은 간목이 여기에 임묘된다 하더라도 간목이 과연 안 좋은 걸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자기가 경금이 되려고 태어났는데 미토에 넘어가면 이제 금이 되잖아요. 간목 입장에선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토가 중요하겠죠. 경금도 마찬가지겠죠. 경금도 여태까지 해묘미에서 모아나왔던 간목이 들어와야 경금이 미토가 지나서 경금이 되잖아요. 그럼 경금 입장에서 미토가 좋겠죠. 그리고 자기의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사유축 운동을 해서 축토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간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축토 입장에서도 경금 입장에서도 축토가 소중하겠죠. 내 다음을 가야 되니까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간목과 경금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천을기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무토까지 같이 들어간 거는 이 축미가 있어야 음양이 바뀌잖아요. 이게 없으면 무토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목, 경금, 무토가 축미가 천을기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